안녕하세요. 이민과 이민법인대항의 미국 담당 컨설턴트 차재웅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속 과정 파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속 단계 및 절차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노동부 단계, 그리고 이제 미국 이민국 단계, 그 다음에 국립비자센터 단계, 주한미대사관 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이민국 단계, 이제 이렇게 5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제일 처음으로 노동부에서 그 적정임금, 이제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하는데,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이제 영어로 하면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대임금은 아니고, 이 적정임금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무슨 의미냐면, 이 좌포지션에 임금을 얼마를 주면 되느냐, 적합하냐, 이거를 노동부에서 결정을 받는 거예요.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취업이민 과정에서 쓰는 이유는, 임금을 굉장히 낮게 하면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을 정해줘서 이 정해진 임금을 가지고 이제 구인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카운티 노동국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승인을 받는 데는 한 2,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먼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고용주가 먼저 진행을 해서 프리베일링 웨이지 승인을 받으면, 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구인 광고를 하게 됩니다. 구인 광고는 일요일자 신문, 인터넷, 사내 게시판 이렇게 하는데 최소 30일 광고 게재를 하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기간 2개월, 이렇게 1개월 해서 총 2달 정도, 2개월 정도를 이제 소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늘색 네모로 칠해놓은 이유가 이게 이제 고용주가 하는 일이다. 고용주 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구인 광고 과정을 거친 후에 4개월간 노동허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숙련을 진행할 때는 이제 그 이민회사에서 이미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 받고 구인 광고를 마친 다음에 이제 노동허가가 이제 접수가 되는 것부터 실제로 우리 고객님들은 수속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동허가라는 걸 신청을 하는데, 이 노동허가라는 게 의미가 이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허가의 의미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할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급여 얼마 준다고 해서 구인 광고를 했는데,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노동부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허가 접수할 때부터 이제 신청하신 고객님들의 성함이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고객님 개개인의 이제 노동허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인을 받는 데는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제 감사를 하기도 해요. 감사 판정을 때리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 판정이 걸리면은 추가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약 한 2에서 3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근데 감사는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운이 안 좋으신 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고용주로 100분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 미만으로 이제 감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감사 판정을 받았을 때 고용주 회사에서 그 감사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제대로 갖춰서 이제 노동부에 다시 제출을 하면은 노동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허가 승인 날짜가 중요한 것은 노동허가 신청일이 우선순위 날짜가 된다. 이제 물론 승인을 받는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나중에 비자 단계에서 케이스들이 다 이제 이민청원서까지 승인이 나서 비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자 단계에서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자를 주는 순서. 그 순서가 바로 이 노동허가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라이어리티 데이트, 우선순위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면 노동허가를 빨리 접수를 해놓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노동허가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이민청원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자, 외국인 뭐 예를 들면 저라고 하면 차재웅, 외국인 차재웅을 채용할 이제 과정을 거쳐서 뭐 적정임금 과정, 구인광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적임자 없으니까 외국인 차재용을 채용하겠다라는 것을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재용에 대한 영주권을 달라라는 이민청원서를 이제 미국 이민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면은 소요기간이 이제 일반으로 하면 6에서 8개월. 근데 일반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700불이에요. 700달러. 예, 그렇게 되고, 급행으로 하면은 15일이면 됩니다. 15일이면 결과를 내주는데 여기는 700불에다가 플러스 2,500불을 이제 더 내셔야 되는 이제 급행 수수료를 내야 되는 이제 건데 급행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이 일반이나 급행은 이제 진행하시는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급행을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러면 2,500불을 더 내야 되는데 급행을 선택해서 그 다음 수속 단계가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급행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허가 승인이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기존 고객님들의 수속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저희 회사의 뭐 수속팀하고 일반으로 하는 게 나을지 급행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 글씨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뭡니까? 노동허가 승인 후 180일 이내에 이민청원서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180일이 경과가 되면 이 노동허가 승인 받았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없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민청원서는 노동허가 승인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이랑 이제 수임료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계약금 내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 계약금 색깔이 계약금과 1차 수임료를 내시면은 저희가 노동허가를 접수를 해드려요. 그리고 노동허가 승인이 나면은 이제 2차 수임료를 내시면 이제 이민청원서를 접수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고객님들 가운데 이제 간혹 이제 자산이 좀 많이 자금이 부족한데 요 계약금이랑 1차비를 낼 자금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했는데 2차비를 내실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이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하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차비만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돈만 날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작은 계획을 잘 보시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으면 내 케이스는 다음으로 비자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국립비자센터로 케이스가 이관이 됩니다. 케이스 이관될 때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허가를 뭐 이제 나보다 2달 전에 신청하신 분이 이민청원서를 일반으로 했고 나는 급행으로 해서 빨리 승인받아서 국립비자센터에 가 있는데 나보다 2달 후에 한 사람이 이민청원서 승인받고 비자센터로 오면 나보다 2달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날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비자센터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속 단계는 처음에 이제 비자 피부터 내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비자 만들어 줄 테니까 돈 내라 이거죠. 그래서 비자 피를 내는데 여기 노동허가나 뭐 이민청원서 같은 경우까지는 주신청자 가서 비숙련 회사 가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비자 피부터는 영주권을 받을 분들 가족 숫자 몽땅 내야 돼요. 1인당 하나씩 여권에다가 비자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비자 피는 식구 수대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자 피를 납부하시고 나면
이제 그 MVC에서 DS260이라고 하는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사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각각 비자 신청서를 다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합니다.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를 제출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모든 범죄, 실효대행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자료를 내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이라는 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입국 체류, 여기 글씨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이라고 해서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 벌금형이 2년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간혹 고객님들이 저희랑 상담하실 때, 나 10년 전에 음주운전 하나 있는데 이걸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띄면은 안 나옵니다. 물론 있는 거 다 밝히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내시면서 그때 당시에 약식명령, 벌금을 내면 약식명령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약식명령이나 아니면 벌금형이 아닌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실효대행 포함이라는 거는 한국의 국내 법에 의해서 아무한테도 제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밝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법 위반이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저희 이제 수속 담당자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의 범죄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진행이 가능하시고, 혹시 나오더라도 뭐 크게 중요한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낸다는 거는 꼭 인식을 하시고,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진행을 하실 때는 범죄 기록이 없다가 요거 내기 전에 범죄 기록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DS110을 접수하면 그 다음에 이제 MVC에서 리뷰 완료했다라는 뭐 메일이나 레터 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 날짜를 적은 레터를 줍니다. 이 P4 레터라고 하는데, 보통 그거 보시면은 인터뷰 날짜, 시간, 그리고 지참 필요 서류를 통지를 합니다. 이 P4 레터가 나오면서 고객님 케이스는 주한 미 대사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한 미 대사관으로 넘어오면 이제 신체 검사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인터뷰 일정 통지를 받으면 주한 미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요거는 이민 신체 검사이기 때문에 뭐 지병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지병은 별로 안 따지고, 지병 내가 아프다 그러면 당신 의료보험이나 당신 돈으로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전염병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쳐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쳐 가시면 되고, 한국 분들은 대부분 뭐 전염병은 거의 없는데 이제 결핵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핵하는 흔적이 있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염성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판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고용 재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는 job offer confirmation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고용주가 발행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수속 기간이 있겠죠. 좀 지우고 할까요? 수속 기간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고용주가 해주겠다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프리베일링 웨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고용주가 이제 채용할 의사가 있었으니까 프리베일링 웨이지 구인 광고를 하고, 고객님의 노동허가를 접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민처건서까지 접수를 해서 비자 단계로 넘어와서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고용재확인을 대사관에서 요구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수속 기간이 이제
얼마간 걸렸겠죠. 처음부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차재홍이라는 사람 채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당신네 회사에서 취업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필요하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용 재확인 레터를 주면은 인터뷰할 때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것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빨간 네모를 쳐놓은 이유가 그거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빨간 네모 3개 있죠. 노동호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민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재확인 레터를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자 인터뷰를 가면 영사한테 고용 재확인 레터 주고, 그 다음에 뭐 영사가 물어보는 거 이제 답변을 하겠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뭐 이것저것 물어봐서 답변을 하면 여권을 놓고 가라고 합니다. 여권을 놓고 가면은 며칠 후에 이민비자, 여권에 이민비자를 붙여서 이제 배송을 해줘요. 예전에는 비자 패키지라 그래서 이렇게 노란 봉투도 같이 보내는데 열어보지 말라고, 요거를 이제 미국에 입국할 때 내는 거였는데, 랜딩할 때 내는 거였는데, 요새는 이거를 이 비자 패키지를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여권만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하는 일은 끝.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비자가 붙어있는 여권을 들고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이 신체검사일로 180일이기 때문에 이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랜딩을 하셔야 됩니다. 랜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 입국을 하게 되면은 입국심사관이 이제 입국심사관한테 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이민비자를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다른 방으로 부르든가 아니면 세컨더리로 불러서 양식을 작성하게 합니다. 비자 패키지를 내놔라 그래서 그걸 뜯어서 보고 양식을 작성하게 하는데, 비자 패키지가 이미 이제 이메일로 전송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자기들이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고 양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받을 주소를 적게 합니다. 그걸 적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영주권자가 되고, 영주권 카드는 비자 신청서 또는 영주권 카드 이제 신청할 때 기재한 주소로 우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1에서 2개월 정도, 1에서 2개월 후에 이제 영주권 카드가 오는데, 영주권 카드는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 랜딩을 할 때 이제 비자에다 스탬프 찍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1년 동안 영주권자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는 나중에 받으면 되고, 도착을 안 했다 그러면 지역이민국 가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용주 회사 가서 일해야 되겠죠. 고용주 회사 가서 이제 고용주 회사 가서 이제 최소 1년 이상 일을 해주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모든 게 깔끔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수속 기간이고요. 네, 전체 수속 기간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와 구인 광고는 한 상태에서 투자자가 아니죠. 고객님들을 모집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허가 접수가 보통 이제 계약을 하고 아무리 늦어도 한 뭐 3, 4개월 후에는 되고, 계약하고 이제 뭐 일주일 내로 뭐 2주일 내로 바로바로 접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민비자를 받는 데까지 수요기간을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영주권 받는 데 걸리는 기간. 요것이 지금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 기간대로 쭉쭉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1년 6개월. 만약에 급행으로 하면은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요 정도가 소요가 되죠. 보시면 4에서 6개월에다가 4에서 6개월에다가 비자 단계는 보통
6개월 정도 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1년 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는데,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약 2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간들이 지금 일반적인 기간대로 100%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좀 봐야 되고요. 요거보다는 좀 길게 여유를 좀 봐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노동어가 이제 신청 날짜가 이제 그 줄 서는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AP, TP 케이스들이 이제 리어펌, 재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재승인을 받으면 각각의 수속 단계에 따라서 케이스들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게 뭐 이 시점이다, 아니면은 뭐 인터뷰까지 했으면 다시 인터뷰만 하면 되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고객님들보다 앞에 줄을 서게 됩니다. 왜요? 노동허가를 오래전에 해놨기 때문에 우선순위 날짜가 훨씬 앞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느냐, 내 앞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케이스들이 뭐 재승인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 고용제 확인을 다 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망한 뭐 안 된다고 결정이 난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는, 자, 진짜 빨리 잘 되면 1년 6개월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길게 보면 3년 6개월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방법은 뭐냐? 결국 노동허가를 빨리 신청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빨리 해드리겠지만, 그 각각의 소요기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참고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 소속 기간이 조금 뭐 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자녀분들이 뭐 나이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 가족이 다 가셔서 이제 미국에서 사시겠다 그러면 이 영주권 나올 때까지의 기간에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비숙련 일은 1년만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좋은 일을 하셔서 미국 가서 성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내용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만 잘 아시면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고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속 과정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4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제가 라이브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